우선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수업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수업하느냐, 어떻게 수업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 단순히 계산하는 거라든가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좀 초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준비,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 준비하시는 거나 같이 교재 연구하는 것도 내용은 원리적 접근,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는 어떤 얘기인지 뭐 이런 거죠. 저희 선생님들은 되게 집요하신 분들이세요. 아이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수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따로 부른다든가 좀 남겨서 본다든가, 그래서 아이들을 좀 꼼꼼히 될 때까지 좀 집요하게 좀 확인하면서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좀 그런 선생님들, 되게 책임감이 좀 강하신 그런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학원에서 나가는 모든 교재는 선생님들이 같이 교재 연구를 해요. 그래서 수업의 일관성이 좀 있고요, 풀이의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배운 거를 어느 선생님한테 질문하더라도 전혀 무리되지 않게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풀이가 이게 바뀌고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내용처럼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는 풀이, 좋은 풀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모든 교재는 같이 교재 연구를 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제 공부만 가르치고 이대로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말수가 되게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또 그런 아이들대로 또 맞춰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공유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떤 게 있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서 그게 이제 공부가 양 자체가 적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인원을 적게 가고 선생님들은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시키는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많이 안 나는 게 분명해요. 공부 방법 잘못돼서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공부도 그게 재미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취미인 것 같은 아이들은 어떠냐면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재밌고. 근데 이 아이들이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티가 안 나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한 번만 올리면 아이들이 그 맛을 알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중간중간 테스트를 봐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보고 하는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공부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맞춰주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잘할 때는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변화되는 게 보이고 하면은 아이들하고 칭찬하면서 같이 기뻐하죠. 그러면서 되고 있다 좀 이런 것들 본인이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우선은 공부에 대한 재미 같아요. 재미를 최대한 붙일 수 있게끔. 또 알아가다 보면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단계별로 맞춰서 가다 보면 풀리기 시작하면 이게 또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재밌네 라는 이게 좀 되네? 이런 느낌을 우선 제일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욕심이 생기는 게 이제 좀 더 높아지죠.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문이과가 갈리기 전에 학원에서는 수학이 어려우니까 문과 갈래요 이런 아이들이 1학년 말 때쯤 돼가지고 하면은 이과를 가도 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저 1학년 때 있다가 2학년으로 간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문과를 생각하고 있다 이과로 전향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거죠. 우선은 수업을 저희가 하는 거는 수업을 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이게 듣기만 해서 끝나서 알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남겨가지고 무언가를 하라 그런다고 이게 다 자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해야 될 걸 정해주고 학원에 많이 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또 와서 이제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시간 날 때 따로 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조교 선생님이 아이들 그날 배운 거에 대한 내용하고 해야 될 걸 정리를 싹 해가지고요. 조교 선생님이 보면서 그걸 체크를 해요. 하다 안 되면 옆에 가서 봐주고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3학년 아이들이나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와가지고 내내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수학 공부하는 날이다. 그래서 배운 거 오늘 털라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종일 공부하고 있다가 계속 진호한테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건 3시간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더 부르고 안 되면 또 부르고 계속 그러죠.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보통 수학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여태 성적 잘 나오고 대학 잘 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수학은 좀 몰아서 하는 편이긴 해요.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수학은 어떤 문제를 풀면서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고서는 문제에서 나오면 그 문제에서는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문제가 여기 있으면 답은 좀 멀리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그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좀 느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내용면에서.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한 느낌을 가져가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시작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다 이해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분이라 그러면 미분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함수별로 있는 한 가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도 언어라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조건을 가지고 그게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쉽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티가 잘 안 나요. 이렇게 하는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만 풀어도 성적이 나와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어디서 나온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어디서 뭐 범위 내에 있을 때 교과서 공부하면 여기서 난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문제만 풀고 그 문제 푸는 방법만 계속 하고 나면은 그 학교는 성적이 나오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아이들이 잘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문제를 보고서. 근데 아이들이 연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무언가를 뽑아서 연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보면 출제자 이제 문제도 모의고사 문제도 보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보다 보면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던 문제가 문제를 읽다 보면 이거 이러니까 이러다가 문제를 다 읽을 때쯤 되면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연산이 많은 거는 함정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건 지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연산이 많아지면 이제 실수할 여지가 커지고. 근데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풀이는 되게 짧아져요. 근데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를 읽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그렇거든요. 실제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과정면으로 보게 되면 고1 과정은 대수적 연산법이나 이쪽 접근을 다루고 있는 단원인데 2학년 과정부터는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1학년 겨울방학 때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이는 중3 때까지는 성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올라서 성적이 안 나와요 라든가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2학년 때부터는 애가 성적이 되게 많이 안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내용적 접근이 잘 안 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해석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성적이 되게 많이 오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문제가 저용고등학교나 백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용적 접근이 되게 많이 중요해요. 실제 모의고사 유형을 다루고 있어요. 학교가 그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 이유는 수능을 잘 봐야지 대학 가는 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 보내는 비율도 되게 큰 편이고요. 그런 학교가.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처럼 문제만 풀어서 가다 보면 막상 공부는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고 가서 이러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이제 점수가 한 40점대, 50점대에서 출발했던 아이들도 지금 저희 3학년 아이들은 100점 2번 맞았던 아이도 있고요. 실제 100점이 잘 안 나오는 학교거든요. 저희고등학교도. 100점 2번 나오고 지금 성적이 90점대 전후로 이제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 우선 열심히 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방법만 바꿔주면 성적이 빠르게 올라요. 그러니까 단원을 이해하고 내용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게 쉬운데 그게 좀 이해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전에 공부하고 배워왔는데 하고 나서 내용을 보면서 여태풀이 다 틀렸다고 해서 시험지 다 지우고 책을 다 지우고선 그리고 문제를 다시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수열이라는 단원을 수열의 규칙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게 되면 나중에 모의고사 4점짜리는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열은 함수다라고 해서 가르쳐요.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열은 정확히 함수거든요. 그래서 수열을 다 함수로 해서 그래요. 아이들 와서 물어보게 되면 수열은 초항에다가 공차,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초항에다 공차를 더해서 나가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데 저희 아이들은 다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다 해가지고 직선의 그래프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풀이가 아주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함수로 보게 되면 안 보이던 풀이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봐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집에서 따로 해주실 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선은 고등학생 아이들 되게 되면 아이들을 어떤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이 특별히 해주실 게 참 애매해요. 우선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 간다고 그러고 땡땡 치고 이런 아이들은 없거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안 가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가지고 부모님들하고, 고등부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안 하게 돼요. 하게 되면은 학생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동기부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좀 있으면 저도 좀 배우러 가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죠. 근데 학원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잘 됐다. 전에는 성적이 어땠는데, 너 같은 경우는 어땠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서 가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좀 깜깜하고 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전에 너 작년에 졸업한 누구 봤잖아. 그 친구 같은 경우가 너같이 성적이 이랬는데 지금 어느 대학 가 있어. 이런 케이스 되게 많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자신감,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서는 학원에서 좀 해주는 역할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을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입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학 입시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서울권에서 수도권에서 대학을 못 간다라고 하게 될 때 실제 수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아니면은 정시 이것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머니들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서 이제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오히려 어머님들이 학원에서 아이들이 듣고 가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죠, 사실. 부모님들이 연락 오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전에는 그 입시 관련 설명회를 분기별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좀 안 하고 있는데 3학년 아이들은 다 상담을 제가 해요. 어머니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근데 그게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셔서 이게 좀 많이 혼란스러운 거는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지금 3학년 아이들은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원서 상담이랑 그다음에 하여튼 3학년 아이들은 고3 아이들은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상담을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시 가능 대학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은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어머님한테 전달해드리고. 네. 거의 그런 케이스긴 해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따로 오셔서 하면은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것까지 전반적인 그런 관리가 좀 가능하다라는. 어떻게 공부하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하다가 전에 문제 풀던 방식을 다시 뜯어 고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K-팝 스타의 박진영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래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 배우고 어린 나이에 그냥 노래 잘해가지고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박진영이 얘기하기를 교육하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뭔가 겉멋이 들고 습관이 배어있는 아이들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 하거든요. 문제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고 문제 푸는 방법이 잘못된 아이들은 그걸 고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잘못된 습관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던 아이들이 성적은 더 잘 나오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뜯어 고쳐서 고득점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 친구랑 같이 볼 때 성적은 안 좋았는데 고득점으로 빠르게 가서 안정감 있게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제가 보기엔 고등수학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힘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내용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이나 그 연산하는 방법 위주로 공부하는 게 중학교 때는 통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통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빠르게 바꾸는 게 중요해요. 저희들도 아이를 파악하게 되면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을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아이가 이렇구나, 공부하는 게 잘못됐거나 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들 중에 우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고1 때까지는 그래도 성적을 가지고는 가요. 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기초 수학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이 뒤로 가게 되면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못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2학년 이후부터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강을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념 위주의 수업을 하고서는 개념과 문제풀이가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배운 개념을 문제에서 잘 적용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형도 같이 보면서 개념과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개념적인 내용을 전반적인 이해가 아니고 그 약간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 푸는 방법만 보여주고 문제 풀고 안 되면 질문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내용적 접근이 어려워서 또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고 모의고사 고득점으로 못 가는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돼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개념과 유형 그리고 문제에서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꼼꼼히 봐주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1, 2등급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 오시면
분명히 수능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1학년 때, 그 오빠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오빠는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그 오빠는 그 유니스트 가서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유니스트? 네, 졸업하고서는 지금 LG 화학 들어갔다고. 그리고서 그 친구, 남자애들은 취업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걔가 그 성적이 되게 잘 나와서 그 친구 동생이 왔는데 1학년 때까지 미술 특기였거든요. 미술 하다가 1학년 중간고사 때 왔는데 아직 공부할 저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내세요 그러고 왔는데 1학년 겨울방학 때 온 거예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죠. 잘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성적이 빠르게 안 보이고 그러다가 모의고사도 다른 아이들이 그 3학년 올라와서부터는 거의 1, 2등급이 문과 아이들은 거의 1, 2등급 만들어 가거든요. 3월부터는. 근데 이 친구는 6월 모평까지도 1등급이 안 나왔다가 9월에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 때는 만점 맞았거든요. 수리는. 그리고 지금 중대 지금 졸업반이에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 문과 아이 중에 문과인데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모의고사 등급이 계속 3, 4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2등급만 맞았으면 좋겠어요 하고선 시작했는데 그 친구도 6월까지 1이 안 나와서 그 친구 그때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 1 나오면은 1 나올 수 있다 이랬더니 1 나오면은 정말 선생님 제가 집에서부터 좀 삼보일배 하면서 올게요 그랬는데 9월에 1 나왔어요. 네. 그런 아이 케이스들이 많죠.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수능에서 1, 2등급 맞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작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해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해가지고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모의고사가 계속 4등급 이 정도예요. 근데 와가지고 학원에서 이 친구도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오다 6월 모평 때 그때까지도 3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때 1 나오고 이렇게 갑자기 논술 준비한다 해가지고 준비시키고 수업 몇 개월 해가지고서는 성적을 만들어가기 실력을 만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이과 아이들 수업하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 좀 어느 정도 성적을 나올 수 있게끔 좀 원리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의 좀 내공을 키운다고나 할까?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다른 거 잘 안 나오는데 수학은 그나마 하나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정시 성적으로 보니까는 수원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잘하는 건 수학 하나밖에 없고, 근데 논술 써가지고 논술로 실제로 1차에서 수시에서 항공대, 인하대 또 어디가 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인하대 가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 하나만 잘해서 대학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건 잘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얘는 수학 하나는 정말 괜찮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 하나만 가서 또 대학교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수학 좀 잘 되는 쪽에 좀 특화시켜서 꾸준히 하면은 논술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긴 해요. 네, 수능 문제는 이쪽에 있는데 답은 좀 멀리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 답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무언가를 연산해서 뭘 대입한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말이 나와요. 이 함수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보면 이 문제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려면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겠네. 여기선 그래프가 연속이 되겠네.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어떻게 연산하면 되겠다는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수학의 느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문제를 읽고서 이게 이 말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찾아야 되는 그런 거죠. 요즘 수능은. 그러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보여요.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거 물어보려고 낸 거야. 이게 보이면 이제는 이제 다음부터 연산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 그게 안 보이니까 이게 뭐 하라는 거지?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네.
배우는 개념을 문제를 풀면서 계속 써먹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그 느낌을 알아가고 공부가 계속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여요. 아, 이 말을 이렇게 바꿔놨어?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제 풀다가 보면 아이들이 몰라서 질문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 되려면 이렇게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와, 막 이렇게 박수 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와, 문제 좋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죠. 아이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게 병따게 병을 따려고 그러면 꼭 오프너가 있어야지 따는 게 아니라 이게 지렛대 원리를 이렇게 따는 거니까 그럼 비슷한 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가져가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식의 캐치가 빠른 아이들이 성적이 되게 빠르게 올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야, 너 어떻게 이걸 이렇게 풀 생각을 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아이들, 질문 받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래요. 이게 당연한데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아이들 문제를 읽고 많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보면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제에서 보면 아이들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은 내용을 보고 이러니까 곱해야겠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숫자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더하는 거네 이렇게만 가지고 가요. 근데 하다가 문제 틀려서 이거 틀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아까 더해서 안 됐으니까 빼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면 곱하고. 근데 왜 더하고 왜 빼고 왜 곱해야 되는지를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데 내용적인 접근이 안 되면 아이들 고등학교 때도 그 버릇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2학년 겨울방학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시작을 해야 돼요.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 겨울방학 8주 동안 10주, 2학년 겨울방학 10주 후에 등급이 3, 4등급 나오는 아이들은 다 무조건 1, 2 찍을 수 있어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 10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후부터는 3월부터는 2등급 보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6월 모의까지도 등급이 문과 1등급, 이과 2등급이 안 나오면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 개별 노트를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무조건 1, 2등급을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무리 늦으셔도 2학년 겨울방학이 지나면 그때는 정말 좀 어려워지죠. 그때는 사실은 그래요. 그 학교 진도 나가고 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죠. 그때는. 근데 2학년 오히려 더 빨리 했는데도. 그때는 이제 진도 위주로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아이들도 지금 계속 진도 나가기 걷고 이렇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게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그러고 나면 성적이 확 바뀌어요. 방학 끝나고 왔더니 아이들을 쌍꺼풀에서 온 애처럼 방학 지나고 왔더니 애 등급이 갑자기 훅 바뀌어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가느냐인데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죠. 늦어도 2학년 시작할 때에서 가는 게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영어든 수학이든 하나가 잘 돼 있으면 학교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중학교 때까지 영어든 수학이든 하나만 끝나져 있으면은 시간 배분이 편해져도 되게 쉽습니다. 근데 수학 하나만 보고 가면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수학 하나만 잘 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늦어도 2학년 때는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영 안 되는 아이들은 다른 건 잘 되는데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은 2학년 겨울방학 때. 네. 여태 아이들 보냈던 거 보면 스카이 대학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영어가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혼자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더라도 계속 1등급 꾸준히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다른 과목에 분배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결국 대학은 모든 과목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스카이 대학 가려는 아이들은 결국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서 시간적 배분이 가능할 수 있게끔 타 과목에도 그래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시면 아무리 늦어도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인서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꾸준히 공부를 해와서 다른 과목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수학이 좀 부족하다 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늦어도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해야 돼요. 3학년 넘어가게 되면 다른 과목에도 치중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시간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죠. 우선은 이과는 2학년 때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많아져야 돼요. 2학년 때. 그러니까 수학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저희가 3학년을 3월 이후부터 고3을 안 받아요.